오늘 본토와 홍콩 증시는 하루의 흐름을 관통하는 매우 명확한 공통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시장 모두 장 초반에는 다소 약한 모습으로 시작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아냈지만 이내 강력한 반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의 중심에는 단연 기술주,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시장의 호재가 아니라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강력한 모멘텀이 양쪽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단순한 지수 등락을 넘어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시장의 주도권이 어떤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하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반도체 산업에서 터져나온 강력한 가격 인상 신호였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시그널이었기에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인 TSMC가 2나노 가격을 기존 3나노 대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3나노 가격이 이전 세대보다 20%가량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가격 인상은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으며 기술을 가진 자가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단순히 TSMC 한 기업의 이익 증가에 그치지 않고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장비, 소재 등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온기를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본토 증시에서는 통프웨이덴이나 성커지 같은 후공정 및 장비 업체들이, 홍콩 증시에서는 ASMPT나 화홍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 것이 바로 이러한 공급망 전반의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여기에 더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거인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가격 인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발적인 매출 증가와 긍정적인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흐름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양쪽 모두에서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상승하는 산업 전체의 강력한 업사이클이 시작되었음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SMIC와 같은 중국 대표 반도체 기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거시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중국 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결국 견고한 칩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하며 오늘 시장의 반도체 랠리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하고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흥은 필연적으로 인공지능 AI 및 클라우드 산업의 확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칩이 하드웨어적 기반이라면 AI와 클라우드는 그 위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이자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또 하나의 핵심 동력은 바로 2025 알리 클라우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알리바바와 엔비디아의 전방위적 협력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엔비디아의 칩을 알리바바가 구매하는 차원의 협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 거대 기업은 데이터 합성, AI 모델 훈련,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 그리고 결과 검증에 이르는 피지컬 AI의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는 AI 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긴밀한 결합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협력은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알리바바의 CEO가 거대 언어 모델은 차세대 운영체제이며 AI 클라우드는 차세대 컴퓨터라고 정의한 것은 이러한 비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3년간 3,800억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AI 인프라 투입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이상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미래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이 소수의 지배적 사업자로 재편될 것이라 예측하며 그 안에 알리바바가 포함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비전과 막대한 자금 투입 계획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홍콩 증시에서는 알리바바의 주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단일 종목으로 항생 지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고, 왕거 데이터나 진산 소프트와 같은 관련 AI 테마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AI 모델이라는 핵심 인프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응용 서비스의 확산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매출이 처음으로 국유 통신사를 앞질렀다는 소식 또한 시장 주도권이 점차 혁신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기술주가 시장의 전면에 나서는 동안 자금은 다른 섹터에서 빠져나와 선택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토 시장의 거래 대금이 전날보다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4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이는 시장 에너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리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무분별한 투기성 자금이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머니가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특정 섹터로 집중적으로 유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자금 순유입 상위권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자금의 선택과 집중 현상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보고 들어온 방향성 있는 투자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강세장의 깃발로 불리는 증권주가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인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회복되었으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콩 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기술주와 신에너지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동안 암호화폐,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의학과 같은 섹터는 약세를 면치 못하며 철저하게 차별화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거시적인 유동성 환경 또한 오늘 시장의 반등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이는 자연스럽게 홍콩과 같은 금융허브로 자금이 유입될 유인을 높입니다. 시중에는 유동성이라는 연료는 가득 채워졌는데 막상 어디로 달려야 할지 모르고 관망하고 있을 때 알리바바가 미래는 AI고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라며 아주 선명하고 강력한 이정표를 제시한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망설임 없이 자금을 투입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막연한 유동성 장세가 구체적인 성장주 랠리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토 자금이 홍콩 주식을 매수하는 남양 자금의 꾸준한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본토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중의 무위험 수익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결국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증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 또한 중국 자산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 간의 대화 재개로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달러 약세와 해외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흐름이 맞물리면서 중국이 앞으로 더 유연한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또한 중국 상무부가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개발도상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장기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산업적, 거시적 배경 속에서 태양광 산업의 반등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공급 과잉과 내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태양광 섹터는 국가에너지국 수장이 직접 나서 산업 내 과잉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 측 개혁을 통해 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정책 신호는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산업의 구조 조정을 주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고 향후 업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신희광농, 프라이트 유리 등 홍콩에 상장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특정 산업의 부침이 단순히 시장 논리에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산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향후 시장을 전망하는 기관들의 시각은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옆으로 기는 횡보 장세에 가깝다고 진단하며 지수 전체의 움직임에 베팅하기보다는 시장의 조정 국면에서도 잘 버티는 펀더멘털이 견고한 종목을 선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시장 전반의 상승보다는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중한 접근법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상승세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풍부한 유동성과 자본시장 개혁,
그리고 개선되는 대외 환경이 맞물려 중국 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토와 홍콩 지수 모두가 앞으로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일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3분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보다는 4분기에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저평가된 업종에 주목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자원 관련 업종이나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최근 부정적인 뉴스보다 긍정적인 소식이 많아지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섹터가 단순한 반등을 넘어 향후 시장의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관들은 홍콩 증시가 여전히 글로벌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풍부한 해외 유동성과 꾸준한 남양 자금 유입이 결국 밸류에이션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는 정책적 지원,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산업 모멘텀이라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의미 있는 회복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가, 또 어떤 기간을 바라보는가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시장의 파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를 코어와 위성으로 나누는 전략이 있습니다. 흔히 코어 위성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확실히 구조적 성장이 보장되는 주도 섹터, 현재로서는 AI와 반도체 같은 분야의 우량주로 채웁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인 등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동시에 포트폴리오의 일부, 즉 위성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순환매를 활용해 추가 수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성과 기회 포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옥석 가리기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함께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진짜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기관 자금, 이른바 스마트 머니가 집중되는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상승의 힘이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홍콩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고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을 꾸준히 나누어 매수하면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분할 매수는 시장의 흔들림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